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교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경고 종목의 날개를 띄고는 분명히 한 번은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월 4일까지에 대한 부분은 긍정과 부정의 소식을 끄집어내면서 주가의 등폭을 반복적으로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3월 4일에 물리학회에서 김현탁 교수가 연설을 하는데 8시부터예요. 근데 워싱턴 DC 기준으로 시차가 14시간 차가 나요. 그러면 3월 4일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떻습니까? 오후 10시죠. 자, 그러면 3월 4일 날 고가를 형성해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큰데 오늘 상한가 칠 이슈인가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제2의 신성 델타 테크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3월 4일에 있을 물리학회에서 김현탁 교수가 분명히 기조연설을 하고 시연을 합니다. 그때 LK99에 대한 부분에 황을 추구한 피시포스스, 이 황을 다룬 업체는 점으로 3-4번 갈 수 있어요. 그 종목도 첨부할 거니까 여러분은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오늘 움직이는 이슈는 이겁니다. 중앙대학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 LK99 특허 분쟁 소식에 맞아요. 이게 뭐냐면 권영환 교수가 있는 CCS 그 둘이 오르고 있는 건데 이 둘이 이석배 교수와의 어떤 공동 특허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LK99를 단독으로 출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권영 교수가 어떻습니까? 이의 제기했었죠. 근데 이 부분을 특허를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포기하겠다. 그쵸? 이런 부분이 이 주가 상승률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이 41,000원에 이 영상을 찍어드렸던 거 무조건 갑니다. 다만 요런 부분들은 피하고 가세요.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을 때 주가 상승률이 화려한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고 종목의 날개를 떼기 위해서 182,000원을 여기서 뚫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띄워버렸으니 이들의 의도는 뭡니까? 한 번 더 경고 종목을 지정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도요. 각 나라마다의 의견이 있었죠.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초전도 현상.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끄집어낼 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초록이 논문이 처리되었다 아니다. 그쵸? 그리고 퀀텀 에너지에 직접 투자를 추가적으로 했다 아니다. 이 반복.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콜먼 교수가 어떠죠? 초전도 현상 너무 이르다. 주가 폭락.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말하는 건 뭡니까? 지금 맞아요. 특허 분쟁 소송. 이 부분이 종료되었다. 이상하니만큼 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시죠. 그러면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답이 나와요. 자, 오늘 이 고점에 대한 부분도 다 말씀드릴 거니까. 자, CCS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오늘 이것도 급등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예. 파워로직스나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14%, 그쵸? 그리고 선압. 근데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이 빠졌다가 단발적으로 움직이는 이슈 하나뿐이죠. 그쵸? 자,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게 신성 ST라는 종목도 움직이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향후에 지금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이죠. 금요일에 고가를 치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런 악재를 하나 더 내보낼 거네요. 왜?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의 흐름대로. 자,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이슈가 나옵니까? 예. 회사 합병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나오죠. 이때부터 제가 했던 말이 뭡니까? 27일부터 분명히 이 부분이 나오는데 신성 일렉트로닉스를 흡수 합병할 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신성 ST와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신성 ST의 상장권을 슬쩍 100% 흡수가 합병하겠습니다. 이때네요. 왜요? LK99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때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상장시키면서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리죠. 이들의 의도는 3월 4일까지에 대한 등폭을 반복하면서 악재 호재, 악재 호재. 오늘처럼 이렇게 CCS. 자, 권영환 교수와도 분명히 협의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의 등폭을 이용해서 어떤 현상을 발생시킬까요? 이때와 똑같은 현상을 발생시키겠죠. 뭐죠? 신성 일렉트로닉의 상장을 이끌어내면서 주가의 폭락, 이미 올라간 주가를 훼손시키고 싶은 대주주가 어디 있어요? 그때 분명히 얘네들은 이 카드를
뽑아낼 겁니다. 자, 과거에도 똑같이 고목델타화공의 매도는 항상 이 부분에 등장하고 자사주의 매도, 그리고 이 부분엔 임원의 매도, 이 부분은요 담보대출 연장건을 등장시키면서 이석배교에서 등장하죠. 결국 뭡니까? 연장하기위해서 주식을 좀 팔게요. 똑같이 고점 신호를 알리는 방법이 여기서 등장을 한다. 결국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저는 긍정론자도 부정론자가 아닙니다. 자, 지난 영상 하나 잠깐 볼까요? 자,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강조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종목을 보지 않아도 신성델타테크 이석배교에서 등장하는 거 이런 걸 보질 않아도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미래를 추측할 수 있고요. 과거를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산업군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을 취재점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도 오늘 일러드릴 거니까, 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제가 예측했던 영상인데, 자, 이 부분인데요. 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자, 중요한 부분은 전혀 연관된 말이 아니에요. 없는 말이 아니라고요. 연관돼 있습니다. 자, 볼게요. 산업군을 맞추면 신성델타테크처럼 제2의 신성델타테크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확실히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종목이죠? 네,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죠.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입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5, 6월 달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자, 에코프로 금양 이런 얘기를 하죠. 2차전지 움직일 때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가 움직이지 않았었다. 자,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1,150원. 접근 방식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부분을 합니다. 배터리를 감싸는 통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 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합니까? 2차 전지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41,150원에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는 겁니다. 에코프로버티, 즉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때 주가의 급등을 보면서 와, 이게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구나. 전기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으니 배터리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신성델타테크와 같이 이 엔캠이라는 종목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요렇게 찾는 방법도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찾아낼 수 있었던 이슈가 이석배 교수가 들어오는 걸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알 수 있었잖아요. 산업군을 맞추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 플레이어는 과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잘 샀다 치더라 조그만 오면 팔아버리고 조그만 오면 팔아버리고 밀리면 팔아버리고 이러죠. 근데 임원진의 매도를 보면서 아, 과거와 똑같은 현상을 반복하고 있구나. LK99에 대한 부분에 요 부분. 근데 이때 저항이 한번 일어날 거예요. 이때 CCS가 하한가 치는 날. 제가 요 부분은 CCS의 논란이 끝나게 되면 결국은 단발적으로 CCS를 끌어올리면서 이날이죠. 유상증자가 지연되는 날 쭉 가면서 하한가 쳤을 때 얘는 급등을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찍고 그 영상도 잠깐 보도록 하시죠. 오늘 추가적인 반등 더 옵니다. 자,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주타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주가에서 좀 일어났죠.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면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자, 큰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오르기 전부터 12월 이때죠. 28일 이때 주식을 사야 됩니다라고 해서 자, 이때 말씀드리면서 CCS 이야기를 꺼내요. CCS의 하한가는 분명 얘들의 의도를 가지고 얘를 주가를 급등시킬 요소일 겁니다. 이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영상이었어요. 결국은 다 맞췄죠. 저점 그리고 또 저점, 그쵸?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똑같은 이론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3월 4일에 이벤트가 끝났을 때 다시 또 빠질 날이 있어요. 지금 목요일, 금요일 중에 하루를 급락시키고 금요일날 들어올리고 이럴 겁니다. 자, 중요한 건 3월 4일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황을 추가하는 피시포소스를 김현탁 교수가 기조연설하죠. 이때 황산납 관련주가 몇 배 올랐어요? 4배 올랐죠. 자, 황을 다루는 업체 하나 찾아봤습니다. 자, 어차피 축제는 즐기시대요. 피시포소스 황산납 업체 한 곳 적어놨습니다. 이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작년 9월에도 이렇게 급등이 일어났어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신성 별표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신성 별표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때 움직였던 거고
다시 한 번 더 황산납 관련주로 급등을 나올 겁니다. 축제는 즐기되 잔여물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큰 수익 내실 거고 이거 라이브 방송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낼 테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이 부분 타점에 대한 부분 오늘 고가와 그리고 내일 목요일 금요일이 가장 중요해요. 자, 황을 다루는 업체는 점으로 3, 4배 갑니다. 그 부분도 다룰 거니까. 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점과 고점을 알 수 있는 방법. 그쵸? 산업분을 맞추게 되면 결국은 기면 이석배 교수 등장하는지 마는지 이런 부분 몰라도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시장 산업 업종을 먼저 다루는 방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이브 방송을 통하니까요.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돈을 내야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돈을 왜 받아요? 저도 20여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요. 15년 동안은 스타펀드 매상 받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1,000억을 운영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시면 반드시 양로원이나 그리고 고아원에 기부하십시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신성 별표라고 해서 빨리 보내주세요. 오늘은 추가적인 급등 나온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산납 움직였던 데 있죠. 결국은 이번에 황을 다루는 애들도 급등이 나올 겁니다. 자, 축제는 즐기되 잔여물은 되지 마라. 다 맞춰드렸고 앞으로도 맞춰드릴 건데 기부하실 분들만 들어오세요. 아시죠? 자, 고아원, 양로원 큰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하고 인생의 선배님들 잘 되시길 희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 이 신성델타테크든 엔캠이든 이런 산업이 움직일 때 최저점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교육을 라이브 방송을 통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오르고 있죠. 자, 그 부분을 다루는 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성이라고 빨리 보내주세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